여러분 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낱말의 기원에 따른 어휘 체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두 번째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과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고유어와 한자어의 특징을 비교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과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김춘수 시인의 두 가지 시를 함께 읽어보면서 과연 두 시의 느낌 차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구글 설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줬고요. 선생님이 그 중에 인상 깊은 답변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죠. 두 편의 시를 읽으며 각각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느낌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보면 이거 좋습니다. 왼쪽 시는 친근했는데 오른쪽 시는 친근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왼쪽 시는 일단 모르는 단어가 없었는데 오른쪽 시에는 모르는 한자와 뜻이 있어서 친근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느낌인데 과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한번 볼게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는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며 쓴 시 같대요. 그래서 오글거리며 달달한 표현을 많이 쓴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꽃을 위한 서시는 똑같이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며 쓴 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어를 사용해서 조금 더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느낌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친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친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거운 분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두 시가 모두 사랑에 관해서 표현한 것 같긴 한데 두 번째 시가 더욱 깊이 있게 느껴졌대요. 그 이유가 한자어가 많아서 왠지 모르게 깊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무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깊은 느낌이 들었다, 비슷한 맥락의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모두 다 한자어가 만들어낸 느낌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고백할 때 쓸만한 감성적인 시다.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쓸만한 시인 것 같다. 아무래도 친근한 표현이 많다 보니까 감성적이라고 느낀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쓸만한 시라는 것은 그만큼 깊이 있고 무거운 분위기를 나타냈기 때문에 혼자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때 쓴 표현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줬어요. 이 꽃은 감성적인 느낌인데 꽃을 위한 서시가 중2병 느낌이 나는 것 같다는 것. 자, 여러분들도 1년 후에는 이제 중2병에 걸리는 건가요? 보통 중2병에 걸리면 혼자 깊이 있게 이제 자기만의 사고에 푹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잖아요. 결국 깊이 있는 무거운 생각을 하는 느낌을 주는 시인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문구를 읽어보면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감상이 한 번에 와닿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따뜻한 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써질 만한 시이지만 두 번째는 서늘한 가을밤의 으스스한 분위기에서 써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두 시의 차이점 잘 느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시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찾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보기 부분에 집중해 주세요. 자, 고유어와 한자어의 개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여러분들도 미리 밑줄 쳐주세요. 고유어는 예로부터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표현해온 말이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여왔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유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친숙한 표현이고 또한 우리의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감정을 표현해온 말이라는 사실, 가장 큰 고유어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반면에 한자어는 고유어와는 달리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 혹은 추상적인 내용, 깊이 있는 사고를 표현하기 위한 어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질문에 답을 해주셨어야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 보았을 때 두 편의 시에서 위와 같은 느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유어와 한자어의 차이점을 기반으로 느낌 차이를 설명했어야 됐죠. 그래서 이 친구는 첫 번째 시에는 순우리말이 사용되었고 두 번째 시에는 한자어가 사용됐다고 분명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느낌 차이가 나는데요? 밑에 부분을 볼까요? 한자어는 개념이나 추상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말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꽃을 위한 서시가 조금 더 깊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중2병 같은 느낌을 주는 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꽃을 위한 서시는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와 같은 대사와 한자를 써서 이 친구가 바로 중2병 이야기를 하는 친구네요. 그런데 자, 꽃이라고 하는 시는 익숙한 순 우리말을 써서 친근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유어를 썼고 그 고유어는 우리 고유의 감정을 표현하고 문화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고유어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고유어 표현을 통해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고유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비유를 하기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감성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다. 고유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성적인 느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준 친구도 있었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니까 고유어와 한자어의 특징이 그리고 그 두 어휘가 시에서 사용되었을 때 각각 어떤 느낌 차이를 주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런데 참고로 두 시의 느낌 차이가 사실 이런 면에서 나기도 했어요.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꽃을 위한 서시에서 한자어가 주는 어두운 면도 있지만 물론 한자어가 주는 특징도 있겠지만 꽃이라는 시에 비해 매우 부정적이고 몽환적인 고유어를 많이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까마득한 어둠, 한밤내, 나의 울음, 얼굴을 가린 어후 어두워라. 근데 이런 거 다 고유어죠. 그러니까 고유어가 꼭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기쁜 느낌을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꽃을 위한 서시에서도 분명 고유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고유어에 더해서 한자어 표현이 많이 사용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을 생각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답변을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두 명의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대화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어 그리고 한자어의 특징을 잘 파악해보는 활동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미안, 지금은 너와 말할 기분이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뭐가 문제인지 말해봐. 아까 재서와 다퉜어. 국어 모듬 활동을 하는데 재서가 나에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구박을 하잖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오해가 있었구나. 친구에게 너의 상황을 말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게 나도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 우리의 대화 속에 기억에서 리을까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어를 찾아서 빈칸에 써보도록 하자. 너무 오글거려. 두 친구의 대화 상황 잘 보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연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다음에도 한 번 더 캐스팅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샘솟네요. 자, 다음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유인물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화 상황을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네 가지 말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이라는 고유어를 우리가 설명, 대화, 표현, 해명이라는 한자어와 각각 바꿔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네 가지 한자어를 기역부터 리을까지 어디에 배치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맥락에 알맞게 각각의 한자어를 한번 바꿔 써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삼십 초 남았습니다. 십 초 남았습니다. 자, 1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본 답을 맞춰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승빈이의 말부터 볼게요. 미안, 지금은 너와 말할 기분이 아니야. 여기서의 고유어 말은 어떤 한자어와 대체할 수 있을까요? 바로 대화겠죠. 너와 대화할 기분이 아니야. 이야기를 주고받다 라고 하는 말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었을 수가 있었고요. 자, 니은변. 내가 도와줄게. 뭐가 문제인지 말해봐. 자, 이때 말은 한자어의 설명과 바꿨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 나에게 전후 맥락을 설명해줘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디귿번은 친구에게 너의 상황을 말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 자, 이거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답은 해명이었습니다. 어떤 원인이나 까닭을 풀어서 설명한다는 뜻의 해명. 승빈이가 재서에게 자신의 상황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서 오해를 풀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리을번 마지막 번입니다. 나도 말, 즉 표현이 심했던 것 같아. 재서와 다툴 때 조금 심한 말을 하기도 했을 테니까 이러한 표현이 심한 것 같았다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대화를 통해 느껴집니다. 자, 어때요? 다 맞았나요? 이렇게 하나의 고유어는 굉장히 다양한 한자어로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위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특징을 보기를 참고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조금은 어떠한 내용을 쓸지 머릿속에 맺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한 정답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보기의 힘을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4페이지 맨 위쪽에 보기를 한 번 더 읽어보며 자, 이 대화 상황에 알맞은 정답을 끌어와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문제네요. 3번. 다음 글 속에 드러난 고유어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글을 솔쌤과 함께 읽겠습니다. 솔쌤이 글을 읽으면 그것을 눈으로, 귀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속에 담긴 고유어의 특징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앞으로의 활동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전을 찾아보면 5가지 감각 중에서 특히 미각에 관련된 표현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미각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인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단맛이 그 정도에 따라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달콤하다, 달고마다, 달큼하다, 달짝지근하다, 달차근하다, 달보드레하다, 들큼하다, 들쩍지근하다, 들부드레하다 등을 들 수 있다. 어간의 자음과 모음을 교체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낱말들은 모음의 차이에 따라 그 말이 주는 느낌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단맛을 나타내는 말에는 한자어 감미가 있으니 이는 우리말에 롭다와 결합하여 감미롭다가 된다. 그런데 이 낱말은 맛을 표현하는 데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감미로운 음악, 감미로운 선율과 같이 맛 이외의 표현에 더 잘 어울린다. 어느 학자가 지적했듯이 한자어가 우리의 말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데는 역시 우리말이 제격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고유어에 대한 속성이 아주 풍부하게 담긴 한 편의 글이었습니다. 여기 중간중간 중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체 글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고유어에는 감각적인 표현이 발달해 있고 그 중에서도 미각과 관련된 표현이 다양하다는 것을 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단맛이 굉장히 다양한 범주를 통해 표현되죠. 와, 선생님도 몰랐던 표현도 많네요. 달고마다, 달차근하다, 달보드레하다, 들부드레하다. 자, 생소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한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각 표현 외에도 다양한 고유어로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 많지 않았나요? 대표적으로 색채어,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가 있을 텐데 우리 그러면 지금 한번 그 예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패들릿 페이지에다가 학급별로 지금 나와 있는 미각 표현, 색채어, 의성어, 의태어를 모아보는 활동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진행할 패들릿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자, 구글 클래스룸의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패들릿 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활동 안내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고유어로 표현이 가능한 미각, 색채, 의성, 의태어의 예시를 나열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미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글에서도 봤듯이 맛을 나타내는 낱말입니다. 자, 그리고 색채어는 색깔을 나타내는 낱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의성어와 의태어를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어요.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나타낸 낱말입니다. 자, 학교 종이 땡땡땡 할 때 그 땡땡땡 의성어겠죠. 소리를 나타낸 낱말입니다. 자, 의태어. 벌레가 꿈틀꿈틀 기어간다 라고 할 때 그 꿈틀꿈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낱말들을 한번 학급별로 모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위에 4가지 표현을 각각 한 가지씩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미각, 색채, 의성, 의태어를 한 가지씩 총 4가지 찾아주시고요. 그런데 먼저 올린 친구들의 것과 겹치지 않게 활동을 진행해 주셔야지 다양한 우리말 표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째, 각 분류에 따라 선으로 연결하기. 이거는 분류에 따라 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조금 이따가 보여주도록 하겠고요. 내용 부분에 자신의 여러분들의 학번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고유어를 중심으로 미각, 색채, 의태어, 의성어를 이미 솔쌤이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하나씩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색채어 한번 볼까요? 색채어에 해당하는 포스트잇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배경색인 파랗다를 한번 해보겠어요. 파랗다. 자, 그리고 누가 했는지 적어야 되니까 3737 이한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학번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결을 해봐야겠죠. 파랗다라고 하는 것은 색채어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여기 색채어 쪽에 점점점을 눌러서 게시물에 연결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게시물에 연결, 이 파랗다를 눌러주시면 색채어에서 파랗다로 화살표가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항목에 하나의 포스트잇을, 총 4개의 포스트잇을 붙여주시는 게 오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친구의 대화 상황을 통해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갖는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고요. 또한 패들리 페이지에 다양한 고유어 표현들을 찾아보면서 고유어만의 특징도 한번 쏙쏙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여러분들의 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과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며 오늘 활동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수업은 외래어 대 외국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말에 속해 있는 외래어 그리고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고요. 또한 자, 어휘를 공부할 때는 문학에서와 같이 물음표를 그려보는 연습 필요하다고 했죠. 선생님이 관련된 물음표를 먼저 던져봤습니다. 그 물음표에 답을 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